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이 어제는 631명으로 그제 기준으로는 500명대였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네네.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주시고요. 자,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월 10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31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95명입니다. 어제 25분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중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773명으로 직전주에 955명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 내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중시설의 집단 감염 발생은 줄고 있으며 확진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개별 감염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11월 중순에는 60%대였던 집단 감염 비중은 지난주 30%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확진자 접촉 비중은 11월 중순 20%대에서 지난주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현재의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과 같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안전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1월 17일까지 앞으로 한 주간만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주말의 영향으로 어제는 약 6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4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2만 5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극심한 추위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현장의 모든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 환자는 1월 3일 이후 일주일째 0명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전국 205병상, 수도권 100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도 전국 120병상, 수도권 7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산하면 현재 1만 2천여 병상 이상의 여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의료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입원인 종사자의 휴일, 퇴근 시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외부 접촉을 많이 한 분이나 유증상자의 경우 신속 항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대책에 따라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밀접 접촉자는 1인 1실로 격리할 것입니다.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 장소로 이송하며 돌봄 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의 환자는 모두 전원 조치하고 비확진자도 타 시설로 분산하여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시설의 종사자로 선제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환자 발생 시에는 중수본과 방대본의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긴급 돌봄 인력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고, 확진 환자는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전원하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대응 상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외국인 보호소가 해외 유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외국인 보호소 기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1월 4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 보호 외국인은 격리 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에 일반 보호실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 등 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단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최소화하고 조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 명령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 단순 불법 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 보증을 통한 보호 일시 해제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외 유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4조 1천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작년의 연 매출액이 그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을 추가 확인하여 3월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 원 규모의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며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료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러한 융자 프로그램은 1월 말 신청을 받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판로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전 장려금, 희망 리턴 패키지,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총 5,200억 규모의 5개 지원 사업도 1월부터 조기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특례 보증,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약 5조 3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 또한 1월 중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원 임용 시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초등 8,400여 명, 중등 비교과 1만 800여 명 등이 응시하는 교원 임용 2차 시험이 1월 중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여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지정 기관으로 입소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나라들에서는 전면적인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모두의 노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차 유행을 억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덕분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전념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의료진, 병원 관계자분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의 참여와 헌신, 희생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전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환자 발생이 감소한 지는 이제 겨우 1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반전 속도는 완만합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은 아직 두어 달 더 남아 있으며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힘을 내어 달성한 이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쪼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일주일간만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모임과 약속 등 만남을 연기하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3차 유행의 축소가 가속화되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방역당국이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했습니다. 3차 유행이 정점을 통과했다. 감소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감소 초기 단계고 그 감소 속도는 완만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0.9니까 앞으로 조금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더 떨어진다면 환자 숫자는 더 확진자 숫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11월 중순에는 60%였는데 그게 지난주에는 30%로 떨어진 반면에 예. 약속이나 모임, 개인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 것은 그 비율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는 약속이나 모임, 개인 간 접촉, 또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데 지난번에 실내 체육시설 영업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17일까지는 일단 지금 계속 좀 방역 조치가 나와 있고요. 이후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조금 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말이 많았었는데 이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학원 또 카페에서는 지금 현재는 음료를 안에서 섭취하지 못하잖아요. 영업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백신 도입 상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콜드체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서 영하 70도의 냉동고를 지금
발주를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10월까지는 전 국민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백신 수급만 원활하다면 10월까지 전 국민이 맞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자, 화이자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 새로 개발된 백신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의심이 네. 상당히 많았는데 예.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한테 주자 세포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네. 뜻은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 발표된 현황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하루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5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63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4명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째 600명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이 감소했는데요. 사망자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하루 사망자 수가 25명이나 늘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최근 사흘간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1,020명에서 점차 감소하면서 700에서 800명대로 떨어졌고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89명, 그리고 서울이 179명, 인천 32명 등 합쳐서 400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0%가 넘는데요. 부산과 대구, 울산과 충남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지인 모임, 종교 관련 감염이 늘면서 각각 3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강추위 속에 좁고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 1,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 있는 선교시설이죠. BTJ 열방센터를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문자 가운데 30%가 현재 검사를 받았는데 154명이 확진됐고요. 이들과 접촉해서 감염된 추가 확진자가 전국 8개 시도 그리고 351명에 이릅니다. 총 확진자는 500명이 넘는데요. 아직 방문자의 70%가 검사를 받지 않은 데다가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센터 방문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최근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재수학원이나 무도학원 그리고 어학원 등지에서 밀집한 채 수업을 받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을 확실하게 꺾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접, 밀집, 밀폐된 상황을 피하는 방역의 기본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3차 유행의 확산세는 누그러지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 거리두기 단계 시행이 남은 일주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집단 감염은 여전한 위험 요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수도권에서만 따지면 40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9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양주시 육류 가공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도 8명이 늘어 총 72명이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국내 신규 확진자는 231명이었습니다.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식품점과 식당에 관련된 확진자는 1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의료기관도 19명이 추가 확진돼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 중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16건이 발견됐고 남아공에서 입국한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이 바이러스 16건 모두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방역망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는 향후 일주일을 남은 분수령으로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안전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17일까지 방역 기준을 유지해 400에서 5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목표대로 잡힐 경우 오는 18일부터는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집합 금지를 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쳐 18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지만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숨은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7명입니다. 국내 발생 179명, 해외 유입 8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이긴 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 단축 운영과 한파 등으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7명 늘어 서울 누적 사망자는 230명입니다. 검사받은 사람 중 확진자가 나온 비율은 0.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집단 감염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수감자 12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법무부 발표 기준 122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남구 택시회사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가락몰 1층 상인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층에 입주한 360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1층 전체 영업자 1,200명에 대한 검진과 자가격리를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사우나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종사자와 이용자는 물론 이용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시검사소에서도 숨은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검사소 익명검사에선 어제 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20%를 넘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144곳의 임시검사소를 오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달 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오늘 1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15명에 이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요양병원 한 곳과 관련해서만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 효정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16명 더 나왔는데요. 지난 2일 최초 발생 이후 해당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모두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의료진 2명과 환자 12명 등 효정요양병원 관련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일마다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 확진 사례는 어제 환자 200명과 직원 87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가운데 환자 12명과 직원 4명은 병상 배정과 이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양병원과 교회 관련 등
광주에서 새해 들어 10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영암군에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영암의 대불 국가산업단지인데요. 대불 산단 내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암군은 현대 3호중공업 등 6곳에 오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진단검사는 신속 항원검사 방식으로 진행해 결과를 30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일반적인 진단검사인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전수검사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3,500여 명을 포함해 대불 산단 내 전체 노동자 15,000명인데요. 노동자 가족이 희망할 경우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달 치러지는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당초 방침을 수정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강이 이틀째 얼었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이어졌고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자도 1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한강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얼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동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의 동파 피해는 수도 계량기 4,947건, 수도관 253건 등 모두 5,200여 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까지 보고된 2,437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12명 발생했습니다. 또 전북 김제와 부안에서는 시설 감자 등 농작물 139헥타르가 피해를 받고 고창에서는 숭어 8만 7천 마리, 진안에서는 염소 1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가운데 산간 지역과 고갯길 등 전국 8개 도로만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백령도와 인천 구간 한 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립공원 통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아직도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 1cm 내외의 눈이 예보되자 지난 6일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서울시는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11시부터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했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설 취약 구간에 830여 대의 제설 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급경사와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지난 7일 새벽 발령된 중대본 비상 2단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전국의 공무원 2만 6천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홀로 사는 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밀착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결빙이 우려되는 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오늘 아침 평창의 기온은 영하 24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춘천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청초 기자, 지금 강원도 날씨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이번 추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제가 나와 있는 춘천 공지천에 와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호수 대부분이 얼음판으로 변해 있고요. 이곳에서는 가끔 얼음이 더 두껍게 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의 최저 기온은 횡성과 평창이 영하 24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영서도심 지역도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낮이 되면서 이곳 춘천의 기온도 영하 5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닷새 동안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파주의보로 하향된 태백을 제외하고 영서 내륙과 산지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강원도에서는 한랭 질환자 4명이 나왔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사고는 2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5,5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 기온보다 낮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영하 18도의 강한 한파 속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헤매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담요로 감싼 채 들어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음료도 건넵니다. 하지만 담요가 흘러내릴 때마다 내복만 입은 아이의 앙상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복은 대소변으로 젖어 있습니다. 애가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3살짜리 여자아이는 엄마가 출근한 뒤 장시간 혼자 집을 지켰고 잠시 집 바깥으로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가 방치될 것 같아, 추운 날씨에. 집안이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인근 주민들은 아이가 방치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마 마트 갔다고 엄마가 안 오니까 애 혼자 겁에 질렸는지 막 엄청 울면서 왔었어요. 경찰은 아이를 즉시 분리 조치해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에도 아이가 집 밖에서 울고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친모의 방임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단독 회동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 측이 안 대표 측에 회동을 열자는 제안을 해온 상태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후보 등록 개시 전날인 오는 17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한 바 있어 이번 회동에서 야권 단일화 방식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가장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 대회는 오늘이 엿새째로 이번 대회 결론격인 결정서 채택, 당 간부 인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진행된 노동당 당대회 5일차 회의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5년 만의 개정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란 대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북한 당 규약에서 이런 표현이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무력 강화를 서문에 명시해 북한의 국정 운영에서 국방력 강화가 중대한 목표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만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군부의 위세가 커지지 않도록 군을 노동당 통제 속에 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또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시켰습니다. 당 기구와 회의 절차도 효율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아울러 당원 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당대회를 시작하고 닷새 동안 보고와 토론을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서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대회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또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선거 형식을 밟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더디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해상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엔 모레 아침까지 5에서 15cm, 서해안 지역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2도, 부산이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 밤부터 경기와 영서 지역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